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의 김대원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수시에 지원에서는 교과 점수가 기본이라는 영상, 기준점이 된다는 영상을 찍었죠. 그걸 하면서 또 생각이 든 게,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많은 그 업체들, 컨설팅 업체나 또 유튜버들이 항상 학종만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또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한번 찍었는데, 금년에 다시 또 내용을 좀 보충해서 몇 가지를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생각이 드는 게, 입시 컨설팅, 지금부터 이제 많이들 막 신청을 하시고 이제 알아보고들 계시는데, 정말 피해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업체 실명 거론하면요, 지금 당장 머릿속에 수십 개 나와요. 컨설턴트도 마찬가지고요. 사고랑 사고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나지 하는 것들이 많이 터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거를 또 막 알려드리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저 인간 저것도 자기 그 PR하는 것보다 그럴 것 같아서요, 그냥 공통적으로 이건 진짜 누구나 조금만 얘기 들으면 절대 반박할 수 없는 오류들이 나오는 그런 컨설팅의 이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런 컨설팅을 피해야 된다는 그런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8개를 오늘 강조하겠습니다. 옛날엔 6개였는데요, 2가지가 더 늘었어요. 예. 이게 제가 왜 그랬냐면요, 제가 상담하다 앞에서 이미 컨설팅 받고 왔는데 뭐가 이상하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 좀 많고요. 또 이거 카페 같은 데서 쪽지를 자꾸 날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대응을 하려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마음이 마음인지라 약간씩 조언을 좀 해드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보면요, 진짜 기도 안 차는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컨설팅을 피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미리 서류 안 보내고요, 그냥 앞에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5분만 주면 읽는다는데 읽기는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다 놓치죠. 그러면 그냥 대강의 윤곽만 그리는 거예요. 사실 이 학생이 어떻게 방향을 만들고 어떤 거에 중점을 해서 어떤 활동을 살려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하려면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영어 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범대를 쓰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것들도 옛날과 지금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는 해마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있지만 그 미리 서류를 보고 준비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1시간은 봐야 됩니다. 사범대 출신인데도요. 그럼 이공계열은 어떨까요? 심한 경우 2~3시간 제가 봅니다. 이걸 뭘 살릴까?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학생은 제대로 이해하고 이 활동을 정말 끌어쓸 수 있을까? 이건 심화가 돼 있는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5분 만에 보고 판단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제발 그런 컨설팅은 여러분들 받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 영상하고 많이 연결이 된 건데요, 이놈의 대치동 컨설팅, 이게 진짜 문제예요. 무조건 학종만 노래 부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이 작년에 제가 실제 겪었던 일인데요, 전체 내신 하나 2.3점 나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수학과학을 못해요. 수학과학을 못하면 어느 학교 유리하냐? 숭실대 무지하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 친구 떡하니 숭실대 학종을 갖고 옵니다. 당연히 의심이 됐죠. 그래서 숭실대 교과 환산 내신을 돌려보니까 이 친구가 1.8이 나옵니다. 8. 1.87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 단과대 수석할 판이다 지금. 근데 작년에 점수가 좀 높아졌고 단과대 수석까지는 못했고요, 물론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는지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렵게 학종, 면접까지 봐야 되는 전형이죠. 이걸 쓸 뻔했던 거를 그냥 한 방에 넣어갖고 뭐 교과 최저 맞추는 거 어렵지 않은 학생이었거든요. 뭐 2등급 2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 그냥 교과로 바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6종합수로 왔다가 5교과 써버렸어요. 더 심한 경우는요, 6종합수로 왔다가 6교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교과별 내신이라는 것 자체는요, 학교별 내신이라는 건 이 교과 점수가 바뀝니다. 그걸 전혀 계산 안 해요. 그리고 대치동에서는 교과를 잘 못합니다. 왜?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학종. 자기가 딱 봐도 이거는 내가 봐도 이건 교과가 좀 되지 않겠어 라는데 학종만 노래 부르는 거, 이거 되게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했던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교과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학교별 환산 내신을 적용하지 않는 업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딱 점수 주면요, 단순 엑셀 계산기 끌어오는 소리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 있냐, 가중치가 달라요. 과목별 가천대, 숭실대, 국민대 이런 중위 라인들이 특히 심하거든요. 반영 과목에 따라서 가중치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반영식이 진짜로 널뛰기랍니다. 그러면은
내 내신은 원래 한 3.2였는데 가천대 환산 시험하니까 2.4. 저 진짜 심한 거는 어떤 정도 맞냐면요, 그 학생은 원래 자기 내신은 2.9밖에 안 나오는데요, 덕성여대 환산해 보니까 1점대로 올라가는 경우 많이 봅니다. 예, 꽤 봐요 이거 솔직히. 자, 그런데 아니 자기 점수만 그냥 갖고 온 다음에 총내신만 갖고 온 다음에 그거를 갖다 입시를 한다. 교과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과는요, 최소한 대학 어디 가나 진학사 또는 학교에서 나눠주는 이 교과별 대학의 환산표를 보면은요, 이게 점수가 막 널뛰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맞춰서 써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갖다가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또는 학부모님들도 문제인 게, 이런데 뭐 입력하라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대치동 컨설팅을 봤는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근데 그건 진짜 큰 오산이십니다. 이거 손으로 계산하려면요 한 30분씩 걸려요. 근데 학생이 몇 명인데 그걸 다 계산하고 있습니까? 못합니다. 뭐 만약에 뭐 제 조카 정도라면 제가 해주겠는데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단순 엑셀 계산기로 돌려서 너는 보니까 지금 내신이 한 2.8 정도 나오니까 여기 써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수시 상담 스케줄이 너무 한가한 경우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사실요. 이름만 대치동이지 손가락 빠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주로 어디 가냐, 지방을 많이 가세요. 작년에는 부산에서 몇몇 분들이 휩쓸었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바쁩니다. 수시 때는요. 7월부터는요. 저 어디 못 가요. 대치동에서 하고 바쁘고 죽겠는데, 그리고 수도권에서 저희 학원에서 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어딜 갑니까? 지방 못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가하신 분들이 확실히 어떻게 되냐, 경험이 부족해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얘기만 매년 똑같이 합니다. 이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도 검토하시는 거 아시죠? 저도 압니다. 학부모들도 얘기 다 듣고 간 다음에도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른 데도 컨설팅 받아봅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받았던 거 얘기가 좀 달라지세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제가 학습 상담으로 1차를 했던 학생이 성적이 좀 바뀌거나 또는 제가 놓쳤던 것들도 저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걸 좀 놓쳤네? 이런 거는 좀 내가 좀 점수를 너무 후하게 줬네? 이건 너무 내가 점수를 안 좋게 줬구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컨설팅을 7월에 받고 갔는데 학생부가 8월에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많이 바뀐 애들도 있어요.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나? 이렇게까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요, 제 조언을 그대로 듣고 학생부를 반영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받아주신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초반 판단이 바뀌잖아요. 그럼 확인 및 재검토를 했으면요, 당연히 판단이 바뀌어야 됩니다. 당연히 계산 내신이 계산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서류 판단했을 때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연락을 했을 경우에서는요,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심지어는 가장 많은 경우가 연락 두절입니다. 왜? 끝났잖아요.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연락이 됐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학부모님들도 바보 아니시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보면 알잖아요. 뭔가 계산이 잘못됐다.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컨설턴트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은 믿지 마세요. 그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많이 있는 경우죠. 외고나 과학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그 다음에 일부 자사고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아예 안 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좀 많이 그래요. 그런 경우도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표 없이 상담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한데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의고사 성적표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요,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내신 성적이나 또는 학생부의 상태보다 훨씬 뛰어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갔다가 성적표는 모의고사 성적표나 아예 보지도 않고 딱 학교 내신만 가지고, 그리고 학생부 서류만 가지고 지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작년에는요, 제가 이제 사고로 들은 사례입니다. 저한테 다시 와서 이제 하소연을 했던 건데요. 내신은 한 3점대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천대를 이제 상향으로 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모의고사요, 9월에 국영수가 2등급이에요. 그리고 탐구도 2, 3이 나왔답니다.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 이거 유지만 하잖아요. 건동은 그냥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좀 떨어져도요, 가천대는 발로 차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썼죠. 이 친구가 결국 어떻게 하냐, 2, 3, 2, 2가 나왔대요. 눈물을 머금고 가천대를 붙어갖고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옵니다. 모의고사 점수 감안하고 얘가 얼마나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게 컨설턴트 능력이죠. 그걸 가지고 말리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수시를 독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적표, 모의고사 성적표 없이 상담하는 거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이거 한 대치동에서 한 80% 정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제가 지금 옮긴 업체는 열심히 조사를 하더라고요. 합불 조사 안 하는 업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장사가 너무 잘 되면 합불 조사를 잘 안 해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합불 조사를 하지 않는 건 무슨 얘기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내가 시험은 열심히 봤어요. 채점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제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얼마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거를 검수하면 작년에도 내가 정확도 한 95%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2명이 제 판단보다 조금 더 좋은 학교들을 질렀는데 이거 될까 하는데 걔들이 돼버렸고요. 나머지 떨어질 때 보통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거 확실히 보여요. 자, 이러면은 저도 제가 그걸 다시 복기를 합니다. 얘가 어떤 요소에서 내가 놓친 게 있을까? 있더라고요. 예. 3학년 세특이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그 세특을 못 읽고 쓴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건 엄밀히 말하면 제 잘못은 아니죠. 왜? 3학년 세특을 못 봤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서는요. 이게 있었습니다. 제가 수학에서의 그 판단에서 표준 편차나 이 수학이랑 과학 과목에 대한 표준 편차를 좀 제대로 판단을 못 했었습니다. 표준 편차를 살짝 놓치고 들어갔어요. 그럼 저도 그걸 보면서 다음번에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오답이 나왔으면 오답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합불 조사를 하는데 무슨 오답 정리를 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도 그냥 합불 조사 안 해도 그냥 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연락하지도 않아요. 그냥 붙은 애들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붙은 애들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분들. 한 10명 중에 2명 붙으면 그 애들이 감사하다고 하겠죠. 보통은요, 정말 연락도 피합니다. 7번, 8번 전화하고 막 문자 돌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합불 예측을 하는 컨설팅이나 그 다음에 컨설팅 하는 업체를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인데, 이게 작년에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많아요, 요즘에 보면은. 아니, 학교 정하는 입시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나서갖고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을 다 관리를 해주겠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근데 이게 진짜 황당한 게, 그래요. 5월, 6월이라 그러면 그나마 세특 마지막 거로 써주겠다. 뭐 이거라도 하겠지만, 7월, 8월 돼갖고 이제 막 보고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이러하는 판에 얼마 주면 내가 얼마를 하겠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거의 90% 사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 편에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전공이 영어 교육입니다. 그럼 제가 잘하는 게 언어 분야예요. 그런 다음에 교육 분야겠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뭐 투자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경영, 경제를 좀 잘 알고요. 그런 다음에 인문학적으로 역사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같은 걸 좀 잘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족한 변화들이 있겠죠. 예, 이과 계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메디컬을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메디컬을 잘하는 것 같고요. 예, 전자,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쪽 같은 거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자기가 그렇게 잘 아는 전문 분야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뭐 보고서를 써주느니 이걸 가지고 뭐 세특을 내가 다 만들어주겠다니 학생 관리를 1년 연과 관리 하겠다느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보통 한가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가능하다면요. 정말 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이거 저는 상담하기도 바빠요. 왜냐면은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시 컨설팅에 중점을 둬야 된다. 보통 그리고 잘 되는 업체들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만 해도 그래요. 상담하는 연구소장들이 있고요. 그런 거에 맞는 컨설턴트들이 뭐 수석과 그 다음에 입시 컨설턴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그걸 중점으로 담당하는 세특 컨설턴트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갑자기 내가 올라운드 플레이어야 하면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데 이걸 다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런 분들의 능력에 대해서 좀 의심합니다. 그리고 좀 거액을 요구하죠. 다 당연히 아시죠? 몇백만 원씩 요구하는 거요. 이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전문적으로 그걸 담당하는 쪽에 따로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시 상담은 입시 상담이고 세특 관리는 세특 관리. 입시 상담할 때는 세특에 대한 방향성 정도 제시 그리고 수정 보완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해주는 업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같이 통합해갖고 한 방에 끝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보통 이제 대치동에서 많이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바탕으로 이런 입시 컨설팅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너무 이 울고 부는 사례들을 진짜 많이 봅니다. 제발 이런 컨설팅 8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은요 웬만하면 다 피하시고요. 만약에 그런 컨설팅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분들의 의견은 웬만하면 참조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지금까지 프리클래스의 김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